반갑습니다. 조교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공천도 반 정도 왔고 민주당의 공천도 거의 반환점을 돌고 있습니다. 돌고 있는데 이재명 당대표의 지금 사천 문제, 개인 공천 문제, 개인적인 문제, 공천 문제, 이 사천 문제로 인해 가지고 지금 민주당이 홍역을 지금 앓고 있는데, 이 문제가 지금 어떻게 해결이 되느냐? 지금 해결될 방법은 없습니다. 해결될 방법은 없고, 이재명이 지금 이거를 궤를 바꾸는다 그래도 크게 궤를 바뀌어질 만한 그런 것도 없고, 이미 이재명 당대표는 내가 하는 일에 제발 혼수 좀 들지 마라. 내가 하는 일에 댓글 좀 거지 마. 나도 민주당을 위해서 하는 일이고, 나도 국가를 위해서 하는 일이다. 내 개인을 위해서 하는 일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민주당을 위하는 것도 각자가 민주당을 위하는 방법이 있고, 국가를 위해서 하는 일도 다 나름대로의 국가를 위해서 하는 일이 있는 거야. 그게 요거다 하고 하나로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의 공천은 그렇게 바뀌어질 수가 없다. 국민의힘의 공천은 지금 거의가 반 정도 왔지만은 말썽이 안 날만한 것부터 하다 보니까 지금 말썽이 없는데, 지금 국민의힘도 나머지 반수는 지금 하는 거에 한 배, 3배 이상의 힘이 들 겁니다. 아주 어려운 것들만 남아있기 때문에 그만큼 말이 반을 돌아왔지 반이 돌아오지 못했을 거예요. 지금 앞으로 해야 될 공천은, 국민의힘에도 앞으로 해야 될 공천은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남아있다. 그러면은 이재명의 민주당은 탈당해. 지금 반발이 있는 이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집단 탈당의 가능성은 있는가? 그렇다 그러면은 이재명이 지금 이런 방법으로 공천을 해서 이재명 당의 완성은 되는가? 이런 것들이 참, 우리는 당사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저 불구경하듯이, 물구경하듯이 다른 사람 싸움판에 싸움 구경하는 게 참 재미있잖아요. 그래서 재미있는 이것을 오늘 논평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천 논란으로 들끓고 있는 민주당의 공천 사태가 지금 절정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절정으로. 뭐 언제나 절정이지. 하위 20%를 통보받았던 그런 김영주 국회 부의장이 이재명 대표의 사당으로 전락화했다 하는 것을 저는 친문도 비명도 아닌 저를 이렇게 하위 20% 통보를 하는 걸로 보고 이게 상징적인 사례가 아니겠느냐 하면서 탈당을 했어요. 탈당을 하니까 국민의힘에서도 오라고 손짓을 하고 있고, 이낙연이도 오라고 손짓을 하고 있고, 이준석이도 오라고 손짓을 했습니다. 지금 김영주 국회 부의장 같은 경우에는 오라는 데는 많습니다. 이재명 있는 데는 배척을 당했지만은, 이래서 민주당은 지금 폭발 일로에 있다. 그래서 언론하는 사람들은 텔레그램 단톡방 이런 데서 수도권의 총선이, 민주당의 총선이 폭망 단계로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들을 하는 그런 얘기들을 주고받기도 하고, 또 이 대표가 이태 후진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것들이 지금 의원들 텔레그램 단톡방에서 주고받는 얘기인데, 이것이 집단화될 가능성이 있는가? 그리고 이 밀실 비선 공청,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만 했지 행동이 따르지 않기 때문에 별 파장은 없다. 그래서 탈당 가능성이 있는가를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러다가 최대 50명까지 탈당할 수 있다 이런 말이 흘러나오고 있지만은 행동했느냐 이게 행동했느냐 행동이 없잖아. 민주당의 공천 논란 사실은 예견된 언제나 민주당에만 예견되는 게 아니고 국민의힘에도 예견되고 어떤 당에서도 공천 이후의 논란은 예견돼 있지만은 그 파장이 얼마나 가느냐 그 폭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것 때문에 문제지요. 국민의힘에도 결국은 남아있는 69명 정도의 공천을 했을 경우에 어떤 파장이 오고 어떤 여론이 나오는가가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건드리지 않고 지금 뒤로 밀어나갔는데 뒤로 언제까지나 밀어나갈 수는 없는 거고 발표를 해야 되겠지. 그런데 이제 29일 날 김건희 특검, 쌍특검에 그런 재표결 문제가 있으니까 그거를 지나고 나면은 팍팍팍팍 터질 것 같아. 이재명 대표가 모든 국정의 초점을 자신의 호의 부대를 구성하는 데 맞췄다 하는 그런 의혹들을 제기하고 있고 공천이 이러다 보면 공천이 큰 사단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얘기는 하고 있지만은 이 공천 과정은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말썽이 있기는 마찬가지다. 그렇지만은 이것들이 얼마나 조직적으로 행동화하느냐가 그것이 상당히 문제인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조직적인 탈당 가능성은 보여지지 않고 있다. 보여지지 않고 있는 것이 얘가 전직 국회의원, 국회의장이라든가 국무총리, 당의 원로 고문들이 이 걱정만 하고 요구만 했지 아직도 행동으로 결행된 것은 없기 때문에 아직은 이재명 대표도 견딜만 하다. 그러면서 이제 이재명 대표는 그래 이대로만 끝내자 이렇게 나가겠지. 그러나 지역구 현안들을 이렇게 보면은 그렇게 지금 전반적인 대국민적인 여론의 이 기류가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이 원하는 그런 선거는 되지 않을 거예요. 얼마 전만 해도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당 여론조사조차도 아주 그 밑에 오차범위 밖에 미치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국민의힘이 당 지지율이 오차 범위 밖으로 민주당 위에 있기 때문에 이재명도 이런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도 어느 만큼 끌고 가느냐 그것은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앙일보에서 나오는 그런 보도 내용을 하나 보면은 이 여론조사 문제에 관해서도 한국인텔이라든가 한국인텔 리서치, 지식디자인연구소 이런 연구소들이 지금 거론되고 있는데 이런 여론조사 기관조차도 지금 의혹 속에 있는 거예요. 의혹 속에 있고 특히 이것들은 이재명 대표가 모르는 일이라고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이게 성남시장 재선 도전을 앞두고 있던 2013년도 성남시 시민 만족도 조사 용역을 맡았던 그런 업체라고 지금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은 2010년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인 7만여 명의 개인정보를 특정 후보에게 건넨 혐의로 징역 10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그런 인물이 운영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혹도 있고 이런 문제들도 지금 좋은 문제만큼은 아니에요. 그래서 정체불명의 여론조사 사건의 발단은 지난 17일 서울 구로갑의 이인영 후보하고 인천 부평 을의 홍영표 그리고 광주 서갑의 송갑섭 지역구에서 이루어진 여론조사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도 등록되지 않은 이 등록이 꼭 돼야 되거든. 등록되지 않는 여론조사 업체의 이름으로 시행된 적합도 가상대결조사에서 해당 지역 현역 의원들의 이름이 모두 빠졌다는 거예요. 감도 크다. 대신 구로갑에는
최근에 입당했는 이용우 변호사의 이름이 올려져 있고, 인천 부평 갑에는 친명계 비례대표인 이동주 의원하고 박선원 전 국정원 1차장 2명이 조사가 되고, 광주의 서갑 그 지역구에는 정경 전남대 의대 교수가 민주당 후보로 내세워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재명 대표가 자신을 제치고 자기의 측근을 그 자리에 꽂으려 한다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그러던 차에 사선 의원인 김영주 국회 부의장 사건이 터지면서 이것이 사실로 입증이 되고, 김영주 국회 부의장 지역구인 경기 부천병에는 이재명 대표 특별보좌역인 김근태 변호사가 출마 선언을 했는데, 이 지역에서도 김영주 부의장을 제외하고 김 변호사 등 친명계 후보들의 선호도를 묻는 여론조사가 진행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영주 부의장은 하위 20%에 포함됐다는 통보를 받게 됩니다. 김영주 부의장은 정세균계에 속하는 사람인데, 본인은 뭐 어느 계에도 속하지 않는다 이러지만은 다른 사람들이 분류하기는 정세균계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 김영주 부의장 이외에도 비슷한 여론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이 지역이 부지기수로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원들의 밥그릇과 관련된 이런 공천 문제인 만큼 사천 논란의 후폭풍은 아주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컷오프 대상에 누가 포함되어 있는가, 내가 포함되어 있지 않는가, 이렇게 하면서 지금 이재명 대표를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생각으로 노심초사하면서 입조심도 하고 행동조심도 해왔던 이런 사람들이 너도 나도 지금 이런 의혹에 이제 내인데 그게 안 오는가, 이런 생각으로 지금 폭발 일보 직전입니다. 위기일발 폭발 1초 전 민주당 의원들이 165명이 참여하고 있는 단체 텔레그램 채팅방에는 공개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이선 후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 이수진 의원은 자기 지역구의 추미애 장관이라든가 전현희 의원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지금 볼따고 나가지고 지금 공격을 지금 퍼붓고 있는 거예요. 그 당 공천에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병기 수석 사무부총장은 추 장관의 여론조사를 돌린 것이 아니라고 이수진 의원인데 해명을 했는데, 그 말 또 믿어줄 사람도 없고, 그래서 이재명 당 대표하고 안규백 전략공천관리위원장은 공천의 능력도 신뢰도 없으니 이선으로 물러나라, 이런 두 사람 더 이상 공천에 기도할 수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지만 행동이 안 따른다니까. 친문계 자장인 사선 홍영표 의원도 기자들하고 만나가지고 주요 공천 결정을 이런 비선하고 공천을 협의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정말 우려스러운 일이다. 송갑석 의원도 불만을 표시하고 있지 다른 그런 것들이 없다 이거야. 그런데 그 공천관리위원장은 뭐 지금 오히려 말을 자꾸 무마시키고 말리고 이래 나가는 거예요. 공천위원장이 주도적이지 않고 오히려 당 대표가 주도하는 그런 인상이 짙어지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이재명 대표를 의심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불거지면서 김영주 부의장의 탈당에 이어가지고 도미노 탈당, 집단 탈당이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이것도 있어 봐야 아는 거고, 아직은 집단 탈당 정도는 생각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아직은 이렇게 됐으면, 이렇게 바꿔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들을 하는 거지, 뭐 어떻게 특별히 이 행동으로 일하시는 거는 없으니까. 그렇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은 최대 50명까지 탈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아주 억울한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겠지. 하지만 50명을 찍어라, 50명이 나가겠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못 믿을 얘기야. 못 믿을 얘기이기 때문에 이 공천관리를 지도부에
공천관리위원회에 당 대표에게 맡겼으면은 그 맡겼는 것을 지켜봐 달라는 게 이재명 대표의 대답이고, 지금 이재명 대표는 다른 사람 얘기를 잘 듣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민주당을 이재명 당화하는데 온 힘을 다하고 있다는 인상에 민주당 의원들이 뿔따구가 났는 것 같습니다. 뿔따구가 났는 것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된다. 행동이 따르지 않고는 뭔가도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이 지금 이 선거판을 보면서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도 자기의 달라진 모습, 행동의 모습이 달라진 것이 보여지지 않고는 이 선거 공천 문제는 달라질 점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민주당의 집단 탈당 가능성은 있어 보이는가? 응? 이 문제를 제가 논평을 드렸습니다. 자, 이재명의 민주당화 완성은 언제인가?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